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는 50년 가까이 단 하나의 원칙으로 수백조 원의 자산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파생상품도 없고 고속 알고리즘 매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칙을 따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이겼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매번 시장에 당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근본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경제 예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경기 전망을 분석하고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이 몇 %가 될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세기 동안 자산을 운용해온 최고의 투자자는 단 한 번도 경제 예측을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예측은 맞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도 경기 침체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경제학자는 거의 없었고, 막대한 재정 적자가 계속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을 예측한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흔들리며 사고팝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손실을 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예측 대신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개별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 가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대리점을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대리점을 살 때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8%인지 3.1%인지를 따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리점이 좋은 입지에 있는지, 충성도 높은 고객이 있는지, 경영진이 유능한지, 경쟁 대리점과 비교해 어떤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가격에 사서 20년 동안 보유합니다. 주식 투자도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 기업을 영원히 보유할 생각으로 사야 합니다. 좋은 해도 있고 나쁜 해도 있고 평범한 해도 있겠지만 그 기업 자체의 본질적 가치가 뛰어나다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 철학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보유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기업은 수십 년간 막대한 현금을 보유해왔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즉 주가가 폭락해서 모든 사람이 팔 때, 그 현금으로 좋은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집이 다 갚였고 생활비 걱정이 없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많은 현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여유 자금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있거나 생활비가 불안정하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투자보다 먼저 재정적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빚을 지고 투자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실제 시장에서 검증된 원칙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업의 해자입니다. 해자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성을 지키기 위해 성 주변에 깊은 물길을 팠습니다. 이것이 해자입니다. 적이 아무리 많은 병력을 이끌고 와도 이 해자를 건너지 않으면 성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의 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가 아무리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우위를 말합니다. 이런 해자가 있는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주주에게 더 많은 가치를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해자가 가장 강력할까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브랜드는 신규 기업이 수조 원을 마케팅에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도 그 브랜드를 선택한다면 그 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비용이 올라도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익률을 지켜주는 핵심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면도기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전 세계 남성들의 면도 습관을 지배해온 브랜드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쓰던 브랜드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성 소비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해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온라인 직판 면도기 브랜드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이 해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자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투자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 해자는 전환 비용입니다. 특정 기업의 서비스나 시스템에 한번 깊이 연결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한 기업이 특정 회계 시스템이나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거기에 맞춰 놓으면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회사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은 떠나지 못합니다. 이런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결정권이 강해지고 고객을 사실상 잠궈 놓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해자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메신저 서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 모든 사람이 특정 메신저를 쓰고 있다면 나는 그 메신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더 좋은 대안 메신저가 나와도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으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 나도 옮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효과의 무서운 힘입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기업은 일단 시장을 장악하면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경쟁자가 쉽게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해자는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입니다. 같은 제품을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면 경쟁사가 가격 전쟁을 걸어와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 유통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브랜드들을 위협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대형 유통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구매력과 물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브랜드 없이도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일부 유통기업의 자체 브랜드는 수십 년 만에 수십조 원 규모의 브랜드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원가 경쟁력이라는 해자는 산업 전반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무리 해자가 강한 기업이라도 과도한 가격에 사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야 할까요?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졌을 때입니다. 경기 침체 뉴스가 쏟아지고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비관론을 내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서 던질 때, 바로 그때가 해자가 강한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최고의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신문, 칼럼을 통해 주식을 사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팔 때 사는 것, 이것이 수십 년간 검증된 부의 공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은 쉽지만 시행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감정 관리가 지술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사주 매입이 왜 좋은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이 총 100주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이 그중 1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10%의 지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10주를 사들여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주식 수는 90주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10주는 여전히 10주지만 이제 11.1%의 지분을 가진 것이 됩니다. 한 주도 더 사지 않았는데 지분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즉, 자사주 매입은 주주에게 배당금 대신 지분을 돌려주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그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보다 낮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에서 비싼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면 오히려 주주 가치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기업은 주주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주가 폭락기에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단행한다면 그 경영진이 자기 회사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할 기업을 어떻게 발굴할까요? 핵심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자신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한때 인터넷 혁명이 세상을 뒤흔들 때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 기업들의 장기적인 사업 가치를 자신이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돈을 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반면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산업 안에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 그것이 진짜 실수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정직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농장 투자로 이것을 설명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떤 투자자가 농장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농장을 산 이후로 거의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찾아간다고 해서 옥수수가 더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토질이 좋은지, 작물 선택이 적절한지, 장기적으로 수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매일 농장을 들여다보며 오늘 옥수수 한 포기가 몇 센티미터 자랐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매일 주가를 체크하고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 기업이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실제로 좋은 농지의 수확량은 100년 전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농업혁신 덕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업을 조기에 찾아내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한때 절대 강자처럼 보였던 브랜드들이 유통 구조의 변화로 흔들리는 사례를 우리는 최근 수십 년간 목격했습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굳이 비싼 브랜드 제품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통 공룡들이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품질은 거의 같으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브랜드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해자가 과거와 같은 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좋은 기업을 사서 영원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경쟁 우위가 여전히 건재한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장기 투자자의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가가 5% 떨어지면 겁이 나서 팔고 다음 날 5% 오르면 다시 사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수수료와 세금만 날리고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집중하고 시장의 단기적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 예측을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이해하는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의 해자를 확인하고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서 그 기업이 가치를 키워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수십 년간 실제로 검증된 부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1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점검이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